악착같이 살아온 엄마가 쓴 손편지에 딸이 펑펑 눈물을 흘린 이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분의 사연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50년을 넘게 악착같이, 정말 악착같이 살아오신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부모님께 전화 한 통하고 싶어지실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73이 되신 한 어머니입니다. 편의상 어머니라고 부르겠습니다. 어머니는 1951년생으로 한국 전쟁의 포화 속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가난은 그 집안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6남매 중 셋째였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집이 그랬듯이 어머니네 집도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전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돈이 없었으니까요. 12살부터 어머니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남의 집 농사일을 거들고 시장에서 채소를 팔고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남의 집 식모살이도 했었습니다. 손가락을 꼽아보니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한 번도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내 팔자였으니까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거지 뭐.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살에 어머니는 결혼을 하셨습니다. 상대는 동네에서 목수일을 하는 남자였습니다. 남편은 성실했지만 술버릇이 좋지 않았습니다. 술만 마시면 집에 들어와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참았습니다. 그래도 밖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니까. 결혼 2년 차에 첫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2년 후 둘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두 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애들만큼은 나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남편의 수입만으로는 네 식구가 먹고 살기 빠듯했습니다. 어머니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 채소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까지 장사를 하고 집에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오후에는 공장에 나가 부품 조립 일을 했습니다. 밤 9시에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의 잠든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더 나은 엄마가 되어줄게. 하지만 세상은 어머니에게 쉼표를 주지 않았습니다. 큰딸이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 남편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공사장에서 떨어져 허리를 다친 것입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남편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짐이 어머니의 어깨에 올라왔습니다. 어머니는 잠자는 시간을 더 줄였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만 자고 나머지 시간은 모두 일했습니다. 채소 장사, 공장 일, 그리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까지. 손등에는 동상이 생기고 허리는 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애들 학교는 보내야지. 큰딸은 공부를 잘했습니다. 선생님들은 대학을 가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돈이 없었습니다. 큰딸은 어머니의 고생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딸은 말했습니다. 엄마, 저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할게요. 어머니는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내가 무능해서, 내가 못난 엄마여서.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다시 새벽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눈물을 닦고 어깨를 펴고 다시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큰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은 날 큰딸은 어머니께 봉투를 건넸습니다. 엄마, 이거 받으세요. 어머니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다. 내가 쓰거라.
하지만 큰딸은 끝까지 어머니 손에 봉투를 쥐어주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감사함과 미안함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둘째 딸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용실에 취직했습니다. 두 딸 모두 어머니를 닮아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집안 형편이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조금 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쉬지 않고 일한 대가는 컸습니다. 어머니의 무릎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허리도 디스크가 심해 조금만 서 있어도 아팠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는 관절염으로 굽어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방치하시면 어떡합니까? 진작 오시지. 어머니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병원 올 시간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큰딸이 30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 날 어머니는 딸의 하얀 드레스를 보며 또 울었습니다. 우리 딸 예쁘다. 정말 예쁘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거면 됐다. 이제 이 애는 행복하겠지. 둘째 딸도 2년 후 결혼을 했습니다. 두 딸 모두 좋은 사람을 만나 잘 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정말 마음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큰딸에게는 어머니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았던 어머니. 정작 어머니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게 없었습니다. 큰딸은 어느 날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엄마, 평생 하고 싶었던 거 있으세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글쎄, 학교 다녀보고 싶었는데, 책도 읽어보고 싶고, 글씨도 예쁘게 써보고 싶었는데, 어머니는 평생 글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자기 이름도 한글로 겨우 쓸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큰딸은 그날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한글 교실이 있다는 것을. 다음 날 큰딸은 어머니를 데리고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 어머니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공부를. 하지만 큰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평생 우리 위해 사셨잖아요. 이제 엄마를 위해 뭔가 해보세요. 결국 어머니는 한글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첫 수업 날 어머니는 떨렸습니다. 65세에 처음 교실에 앉아본 것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친절했고 다른 어르신들도 따뜻했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글자를 배워나갔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가, 나, 다. 처음에는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악착같이 살아온 그 끈기로 어머니는 글자를 익혔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어머니는 짧은 문장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어머니는 동화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 어머니는 큰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손으로 직접 쓴 생애 첫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에게 엄마가 처음으로 편지를 쓴다. 글씨가 삐뚤빼뚤해도 이해해라. 엄마는 너를 낳고 키우면서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 비록 너에게 좋은 옷도 못 사주고 좋은 음식도 못 먹이고 대학도 못 보냈지만 그래도 엄마는 행복했다. 너와 내 동생이 있어서, 엄마 인생에 너희가 있어서 너는 엄마에게 미안해한다는 걸 엄마가 안다. 하지만 엄마는 단 한 번도 너희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오히려 너희가 있어서 엄마가 버틸 수 있었다. 너희가 엄마의 힘이었다. 이제 엄마도 늙었다. 몸도 많이 아프고 기운도 없다. 하지만 요즘 엄마는 정말 행복하다. 글을 배우면서
엄마는 새로운 세상을 봤다. 책 속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있는 줄 몰랐다. 너희들이 엄마한테 해준 이야기보다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 이제 엄마는 글도 쓸 수 있고 책도 읽을 수 있다. 엄마 생애 처음으로 엄마를 위한 시간을 갖고 있다. 이 모든 게 너희 덕분이다. 엄마의 인생은 힘들었지만 후회 없다. 너희와 함께한 모든 순간이 엄마의 보물이다. 사랑한다. 내 딸. 그리고 고맙다. 엄마가. 큰딸은 이 편지를 받고 집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이 누구인지, 진짜 위대한 사랑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시대 많은 부모님들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꿈을 접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오직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분들, 그분들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뉴스에 나오지도 않고 SNS에서 화제가 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우리의 영웅입니다. 악착같이, 정말 악착같이 살아온 그분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에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고마워요. 짧은 한마디지만 그 한마디가 부모님께는 세상 무엇보다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